안녕하세요. 책으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만든 코너 핫진의 북살롱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고민과 생각만 많고 시작을 하지 못하는 저에게 도움되었던 글귀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낭독책은 구본영 작가의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중 일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의 정체, 백만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토마스 스탠리는 조지아 대학의 교수였다. 지금은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술하고 강연을 한다. 다년간에 걸친 부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로 그가 알아낸 진정한 부자, 그러니까 겉으로 화려하지만 속은 빛투성이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진짜 부자들의 정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학교 성적이 별로 신통치 않다. 성적을 올리려고 애를 썼지만 지적 능력이 신통치 않아 잘 되지 않는다. 보통받게 되지 않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만의 독특한 경제적 전략을 고안해낸다. 학교 성적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논리, 분석 지능은 약하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력과 직관력에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금전적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도박이나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는 가장 기본적 형태는 직업 선택 혹은 삶의 목표를 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들은 자영업자이거나 전문적 종사자들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에 매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며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쫓는 긍정적인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없는 것이다. 두려움과 용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두려움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때문에 생겨난다. 따라서 용기는 자신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믿는 자신감에서부터 온다. 자신감은 성공에 이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는 철저함에 의해 만들어진다. 용기란 재산처럼 선조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용기이다. 진정한 용기를 내고 키워가는 사람들 중에 40이나 50쯤 된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일을 사랑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현명하게 천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적이며 하나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 바친다. 그들은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열정만이 성공에 이르는 확실한 길임을 잘 알고 있다. 열정은 하고 있는 일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도와준다.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신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틈새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 그들은 그 틈새 시장에서 최초이며 최고가 되려 한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일해온 직업 속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들이 성공한 비결이다. 넷째,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지도를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들은 돈을 섬기지 않는다. 의외로 돈이 최고라고 믿지도 않는다. 돈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진실하며 성실하다. 그래서 복권을 사거나 도박을 하지 않는다.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일 중독자는 아니다. 가족과 친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진실됨은 가정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한다. 돈을 버는 일과 삶을 즐기는 것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관리의 요체가 균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부자들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반대로 인생에 대한 자기 책임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세속적 성공을 거둔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을 뿐이다. 학벌이 모자라고 지능이 보통에 불과한 사람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선뜻 고용하기를 꺼려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부자가 되기 전 전형적인 예비 부자의 모습이었다. 어떤 이야기, 능력은 모자라지만 많은 것을 성취한 평범한 사람. 미국 시간으로 2000년 10월 14일 뉴저지주 아틀랜틱 시티 보드워크 컨벤션 센터에서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가 열렸다. 눈부신 미인들이 많기도 했지만 사람들은 미스 아이오와인데 테라스아 우치틀에게 눈길을 쏟았다. 소매 없는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왼쪽 팔에는 손이 달려있지 않았다. 이제 24살인 그녀는 날 때부터 왼쪽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다. 우치틸은 6살 때부터 봉돌리기를 해왔고 아이오와 대학 재학 당시 고적대의 맨 앞에서 지휘봉을 돌렸다. 그리고 1997년 봉회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대학에서 전산을 전공한 그녀는 학장상을 받고 졸업했고
게이트웨이 컴퓨터사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2000년 6월 미스 아이오와 주 선발 대회에 참가했고 심사위원들은 그녀를 진정한 아름다움과 용기를 가진 아이오와 최고의 미인으로 선발했다. ABC 방송을 통해 미국 전역에 생중계된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에서 그녀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애인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단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나는 능력은 모자라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성취한 평범한 사람이다. 그날 그녀는 입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녀에게 누구보다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아름다움은 감동이다. 가슴을 흐르는 전율 없이 그것은 전달되지 않는다. 인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가는지를 보는 것은 감동적이다. 나는 어떤 이야기보다도 인간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 이야기보다 감동적인 것은 없다. 그 이야기는 천재들의 자충우도라는 전행도 아니고 특이한 사람들의 무협담도 아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무기력과 좌절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이다. 그것은 눈물이며 속 깊은 고백이다. 아무도 없는 벌판의 외로움이며 시뻘건 열정이요. 자신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인간들과의 격이 없는 만남이며 배움이며 배품이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 그들은 같은 사람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인생에 대한 태도뿐이다. 내가 아닌 남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하기 시작한다.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배운다. 자신의 재능을 알아내는 순간부터 그들은 화려하게 변신한다. 자기가 모든 근본적 변화의 시작이다. 돈에 투자하면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다. 그러나 자신에게 투자하면 절대로 잃는 법이 없다. 일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있다. 바로 자신과 고객이다. 일에는 반드시 수혜자가 있다. 첫 번째 수혜자는 일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일을 하여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의 최초의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첫 번째 수혜자인 자신이 열정을 바칠 수 없는 일은 질곡이며 억압이며 비참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선택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은 어른들이 날마다 모여서 놀기 위해 창안한 것이라는 농담은 진담이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벌이를 위한 노동이 문화와 만나는 접점이다. 모든 문화의 기본 특성은 바로 놀이에 있다. 이를 놀이로 즐길 수 있으면 당신은 그 일을 위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일에는 두 번째 수혜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업적 용어로 고객이다. 변호사는 그의 고객인 의뢰인을 위해 변론한다. 의사는 환자가 그의 고객이다. 건축가는 집을 설계하여 짓고 건축주는 그 집에서 산다. 건축주는 건축가의 고객이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산 사람은 벽에 걸어두고 즐긴다. 그림을 산 사람은 화가의 고객이다. 작가는 글을 쓰고 고객인 독자는 책을 사서 읽는다. 나는 상업주의를 싫어한다. 모든 것이 돈과 얽혀 있고 모든 행위의 동기에 이익이 전제된다. 돈이 목적이고 원인이다. 그런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사랑과 헌신과 우정 그리고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류의 유산은 없다. 그러나 돈은 아주 좋은 것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 수 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멋진 옷을 입을 수 있다. 돈 때문에 자존심을 잃어야 하지도 않고 돈이 있으므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돈은 아주 매력적인 세속이다. 상업주의와 순수와 문화 사이에도 균형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균형은 늘 움직이는 물체의 화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변화는 움직임이고 움직임에는 균형이라는 문제가 따른다. 돈은 일의 첫 번째 수혜자인 자기 자신과 두 번째 수혜자인 고객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돈이 목적인 경우에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두 번째 수혜자인 고객의 안목이 높아지고 힘이 커지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내용과 관계가 좋으면 돈은 따라온다. 일의 내용과 고객 관계의 1차적 책임은 일의 첫 번째 수혜자인 나에게 있다. 내가 바로 일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며 2차 수혜자에게 그 내용을 사도록 도와주는 고객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 비즈니스의 핵심은 인간이다. 비즈니스는 인간적인 것이다. 우리는 결국 감정의 세계로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비즈니스는 인문과학에 속해 있고 인문학적인 감수성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간단한 메커니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 자기 혁명은 실행된다.
그리고 가장 자기다운 소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세상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변화는 피할 수 없고 불확실성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존 F 케네디의 말이다. 이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변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불확실성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점이다. 지루한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있다. 긴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가벼운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혹은 조깅을 시작할 수도 있고 저녁에 그림을 배우러 갈 수도 있다. 그러다가 시들해지며 그만두기도 한다. 되돌아올 수 있는 가벼운 일탈은 즐거움일 수 있다. 라스베가스에서 재미로 해본 잃어도 괜찮은 가벼운 베팅과 같다. 그러나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올 수 없는 단호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다. 인생의 변곡점, 그 앞에서 우리가 늘 망설이고 회피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변화는 우리를 분명 불편하게 한다. 왜 그런가? 예측 가능하고 익숙한 일상에서부터 불확실한 어딘가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두려워한다. 불확실성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이 변화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변화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변화와 관련하여 가능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해석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둘째는 그래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을 불가피한 일상의 요소로 즐겁게 수용하는 마음의 전환이다. 정보를 모으고 해석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뜻이다. 조직을 개혁하고 싶은 경영자는 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변화를 통해 어떤 새로운 조직이 되고자 하는지 그 비전을 직원들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득할 수 있으면 변화의 반은 성공한다.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솔직한 정보의 제공이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을 설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변화를 위한 청사진이 좀 더 확실히 보인다. 청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있다. 조직이건 개인이건 학습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변화가 수반하는 불확실성을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확실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알면 알수록 두려우면 줄어들게 된다. 통제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모을 수 없다. 해답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불확실성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변화의 과정에서 실수를 통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두려움의 원천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심리적 전환이 중요한 것이다. 이상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책으로 삶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핫진의 북삼록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